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봉과 창원대학교 시민이 7개월 동안 인문학적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소통했던 뜻깊은 자리,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좌에 앞서 생각하는 법적, 사람을 향한 재판,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위해 법원장님께서 직접 제정한 슬로건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총무과 김길수 부면관, 전태건 신부가 Spark your spirit. 당신의 영혼에 불을 밝혀라. Brighten your brain. 당신의 두뇌를 빛나게 하라. Heat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라. 본토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Spark your spirit. 당신의 영혼에 불을 밝혀라. Brighten your brain. 당신의 두뇌를 빛나게 하라. Heat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라. 네, 큰 박수 한번.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제10강은 조문주 교수님의 일본 이야기, 화합해야 사는 일본, 혼자가 편한 일본이라는 주제의 특강입니다. 특강을 해주실 조문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1호 인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인문학과 유명한 일본의 명문사립대 일본 바이코 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진학하였으며 일본 본목성 협정 통역인, 일본 국제고등학교 한국어 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창원대학교 1호 인문학과 강사, 창원대학교 열린인문학센터 운영위원 겸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서로는 영화 인문학 3책, 처음 만나는 북유럽 동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혼자서 번역, 해설, 디자인, 제작 등록까지 마치 해설이 있는 시리, 잘난 척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가난합니다. 를 발간하고 일본 고 카페 회원들과 4월 30일 오후 7시에 창원대학 일식집 쇼부에서 출판 기념 번개팅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강을 해주실 조문주 교수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문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간단한 자기 이력을 보냈는데 저희들 모임한 것까지 말씀하셔서 역시 조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일본과 우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질문. 여러분은 일본 혹은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우나요? 대답이 안 나와야 강의하기 편한데 대답을 빨리 하시네요. 네, 근데 딱 한마디로 굉장히 꼬집어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은 나 좀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어때요? 아베 신타로라는 사람. 좀 약간 예,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음식, 일본 음식인 스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일본 여행도 좋아하실 텐데 또 역사적인 거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나라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의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인식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동지원의 양면 같은 묘한 모습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됐냐면
애들이 저한테 참 많은 걸 물어요. 이번 봄학기에 저한테 물은 게 교수님 일본인은 왜 그렇게 변태가 많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약속이 받은 질문에 대한 그 수업은 꼭 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그걸 주제로 이제 그 한 주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딱 제가 이제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도 일본은 도대체 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질문들을 떠올리시면 왜? 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문화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특히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한목을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예, 성문화가 3명이나 되고 근데 애니메이션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좀 여러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그 일본 사회에 대한 답변을 한 학생들 답변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일본인은 그 혼자이다 혹은 각양각색이다 좀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보이는 그런 답변을 해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리액션, 배려, 질서, 스미마셍 이라고 하는 어떤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의 답변을 해준 학생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하는 이중성이라는 답변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마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일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나 사실 좋은지 싫은지도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네, 그래서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럼 일본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길래 지금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까 이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종래의 학자들은 그 일본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스베네히트의 국가학활이 아마 최초의 일본 문화론이에요. 그래서 루스베네히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그런 집단주의론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논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다릅니다만 말하고 있는 거는 일본인은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문화이고 나보다는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그 타인에 대한 반응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이더라는 게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이제 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용어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주의적이다? 네, 수직형 사회이다. 타자지향성, 타자를 배려한다. 자기비하, 이건 타자지향성과 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춘다는 겁니다. 북권사회, 가부장적인 제도인데 회사 역시 회사의 사장님은 아버지, 회사는 그런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이더라. 집단적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냐 바깥 집단이냐를 구별해서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 일본어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단어는 엔녀라고 이제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한국어로 제가 사양, 겸손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어는 자기 비하죠. 그래서 엔녀하고 자기 비하를 묶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자지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상대에 대해서 자기를 사양하는 그 일본인들의 태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일심동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는가? 자, 그 밑에 이제 빨간 쪽에 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복예라고 한자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하라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라게이 그러면 이제 배로 무슨 하는 예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자를 보시면 그런 건 아니고 내 뱃속에 있는 생각을 말을 안 하고 상대한테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다고 해주세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 하라게이하고 세트가 되어 있는 게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죠. 이 한자로 차이,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로 사시라고 하는데 이건 반대예요. 상대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상대의 뜻을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이게 세트가 되면은 말 안 해도 이제 서로 알고 알아차려주니까 완전 뭐라고 했죠? 텔레파시 민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관계, 예, 그런 관계, 그런 게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되게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딱 꼬집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yes라고 하는지 no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당신은 나를, 내 의중을 알아차려야 되고, 자, 당신이 말 안 해도 나는 당신의 의중을 알아차려준다. 이게 이제 소통의 방법인 거죠. 근데 그 밑에 달다 하는 감자가 나오는데 전 아마예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응석이라는 단어인데, 자, 응석은 보통 누가 누구한테 부려요? 애가 어들한테. 집에서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응석을 부리는데, 일본 사회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가 이렇게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처럼 그 집단에서도 집단이라는 곳은 내가 응석 부리고 기댈 수 있는 관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또 서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주면서 일심동체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집단의 뜻에 순응하면서 제일 끝에 나오는 사시 위에 나온 단어가 만장일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일본은 집단주의의 사회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거를 아주 존중하면서 타자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또 서로의 뜻을 서로가 알아차려주면서 서로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순응하면서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런 이제 논리들을 가지고 일본인들은 굉장히 집단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본인론 혹은 일본 문화론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일본이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학자들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 회사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집단주의론이다, 집단주의자다라는 론이 굉장히 중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좀 보면 이미 일본의 집단주의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때까지의 그런 종신고용제 같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글로벌한 사회에서 이제 뭐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신고용제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일본은 한술 더 떠서 그 직장에 부적응해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학대.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또 친족살인이라고 나오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매일처럼 일본의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일본은 이제 집단주의가 아니다. 자, 일본은 이미 개인주의화 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실제로 저를 만나는 학생들이 저에게 일본 사람들은 참 개인주의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일본의 개인주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때는 투쟁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역시 상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게 올바른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의 개인주의는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곤란한 사람을 방치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일본에서는 그 하나의 신드롬 현상이 있었는데요. 전차남이라는 신드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차남이라는 건 그 채팅방의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팅방에 한 아이디 전차남이라는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그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남자가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을 그냥 잠깐 도와주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야기가 그 채팅방을 통해서 일본 전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 영상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 오타쿠입니다. 오타쿠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 연애도 한 번 못 해본 22살인데 22살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한 번 못 해본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제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한테 고맙다는 잘 들어갔냐는 전화를 해라. 또 여자가 선물을 보내니까 고맙다는 전화를 해라. 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앞에 이제 제일 처음에 오타쿠의 모습과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렌즈 끼고 이제 말짱해진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저기 쭉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 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 제작되고 만화, 예, 여기서 다양한 그런 분야로 이게 전차남이 제작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네, 빨리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전차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요 다음 제가 해야 되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영화 속에 채팅방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양한 인간군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일본의 지금 어떤 의미로는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기는 한데 사람들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타쿠, 그 다음에 백순고 오타쿠,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라고 아시죠? 집안에 틀어박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사랑에 실패한 여자, 두 번 다시 이제 연애할 마음을 안 내는 여자라든지, 그 다음에 대화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긴 사는데요, 부부가 대화를 안 하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채팅방에 들어와서 매일 거기서만 소통을 해요. 근데 이제 전차남, 아이디 전차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자기인 것처럼 홍보를 해서 이제 응원을 한 거죠. 실제 전차남 모습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면 안 보여드리고요. 궁금하세요? 보여드릴까요? 예. 남자분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데 보여드릴까요? 저는 보여드려야 되죠. 알아서 해야죠. 예. 저 남자 22살이에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사진 보여주면 야, 로또 당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가 미담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은 야, 교수님 저 남자가 저 여자하고 결혼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합니다만, 자, 그게 미담이 아니거든요. 자, 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근데 영화에서 이제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만 어떤 정도로 이제 여자한테 도움을 주냐면, 그냥 지하철에 좌석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아저씨가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막 다니면서 컴퓨터 뚜껑도 쾅 닫고 너 뭐 보냐 하고 이렇게 좀 행패를 부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죠. 모른 척하고. 근데 이제 이 오타쿠 남자가 용감하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
마흔이 있으니까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갈까 말까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데 기차가 한번, 이제 지하철이 한번 흔들려줘요. 그래서 응급기를 정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게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게 미담이냐면 이건 이제 이 전차난 신드롬 2004년에 실제 일어나고 2005년에까지 신드롬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에 실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6년 8월 달에 그 일본의 그 각 신문의 일면에는 똑같은 기사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전차남은 없었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2006년 8월에 그 특급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그 남성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반항을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이제 막 구타하면서 이제 그 열차 통로를 질질 끌고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기차 안에서 40명이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각 기차에는 뭐라고 비상벨이 다 달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입은 여성이 직접 기차에서 내려서 직접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일본은 그냥 그 개인주의화하고 있어 개인주의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단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본의 모습을 일본인들이 제일 이제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혹은 존중하는 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그 화에서 파생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고라는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화할 때, 지금 화합할 때 화자입니다만 일본어를 읽을 때는 우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등목인데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야마토라는 단어는 아시죠? 네, 그래서 일본의 그 해군 전함 이름도 야마토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옛 이름도 야마토인데, 야마토를 한자로 적으면 대화 저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 야마토라는 대화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604년에 일본 최초의 법령 안에 성덕태자라는 사람이 자 일본 사람들은 화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적어 넣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화란 게 뭐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 이제 두 문장 나와 있죠.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동조 행동이다.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집단에게 헌신하는 협력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화라는 거의 한자의 일본어적인 의미는 일본적인 것, 온화한 것, 사이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화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츠리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의 축제. 근데 일본의 각 지역에 가면 지금도 어디선가 축제가 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마를 매기도 하고 뭐 수레를 끌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는요 그 지역에 사는 그 남녀노소가 그냥 정말 보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서 굉장히 뭐 매주 가서 연습을 하고 해서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냅니다. 그게 그러니까 화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아 내가 이 지역의 일원이구나 뭐 나아가서는 아 내가 일본인이구나 이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는 또 본질적으로 느슨하게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대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화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단어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서, 관심, 배려, 존중, 팀워크, 조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제일 왼쪽 사진 보이시죠? 아저씨가 깃발 들고 옷을 좀 긴 거 입고 있으시죠? 그죠? 저 아저씨 직업은 뭘까요? 대답해보세요. 직업이 뭘까요? 그 답이 나왔는데 금방 관광 예 가이드 아저씨입니다.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관광지에 가면 그 역 앞에 되게 핫토버스라고 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가족이 여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제일 간편하게는 그 도시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핫토버스를 많이 타세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이제 여행을 다닐 때 핫토버스를 애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제가 이제 처음 버스를 탔을 때 교토를 갔던 것 같아요. 혼자 가방을 메고. 근데 그 이제 관광지를 이렇게 돌면은 이제 아저씨가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관광지에 내려놓고는 12시까지 이제 구경을 하고 설명을 하고 사진 찍고 12시까지 이제 버스로 돌아오세요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질서 서로를 존중하니까 시간 뭐 굉장히 잘 지키죠. 그래서 저도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12시 돼서 버스에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몇 동이었을까요? 몇 동? 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스이마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저 잘했어요? 잘못한 일 있어요? 없죠. 12시 돼서 들어가는데 제가 스이마센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다면 그래서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관광지에 갔을 때는 자, 한 5분쯤 빨리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이제 구경을 하고 또 이제 한 5분 빨리 그 버스를 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몇 등을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이쪽 분들 대답을 안 하세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몇 등 했을까요? 꼴찌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5분 일찍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스이마생 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버스가 빨리 출발하지도 않아요. 정시되어야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들지? 그래서 그 다음 관광지에 가서는 10분까지는 거짓말이고 한 7, 8분 일찍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제 답 아시겠죠? 제가 몇 등? 꼴등. 저 뭐라고 했을까요? 스이마생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관광지에 가서 일찍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언제 가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경들을 하시면서 제 기분인지 몰라도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보다 일찍 가면 꼴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버스에 꼴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분들 편하시게 그냥 적당하게 가자, 늦지 않게 가자라고 생각을 관광을 했는데 이게 일본의 그 화로 인한 일본인들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사람들의 질서, 배려 이런 게 가장 잘 나타난 게 2011년 3월 11일에 이제 히가시현 다이신사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일본인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세계가 다 격찬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제 그 영상인데 안 터셔도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 이제 서양의 언론이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판타스틱하고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위에 사진 보시면 알 텐데 3월 11일 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3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보급이 안 되고 정말 물만으로 지금 아마 견디셨을 텐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편의점에 있는 일단 물건을 좀 다 풀어서 사람들한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몇 시부터 나누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미리 가서 줄을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3일 동안 뭐 제대로 못 먹고 못 쉬고 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딱 줄 맞춰서 저렇게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놀랐지 않습니까 그때. 요 밑에 사진은 3월 11일 날의 동경역의 모습입니다. 동경도 그날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차가 다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동경으로 그러니까는 가족이 뭐 피해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불안하고 할 텐데도 그냥 기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차를 그냥 저렇게 조용히 앉아서 우왕좌왕하시다가 기다리는 거. 이게 일본인들의 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본 여행 가서 일본인들은 친절해, 일본인들은 굉장히 질서가 있어, 거리가 깨끗해 하는 건 이런 화의 좋은 모습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화에는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내 스스로의 집단에 맞추고 규정하는 게 또한 화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개인보다는 남이 우선이고 우리보다는 사회가 우선이고 사회보다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월 11일 대지진 때 후쿠시마의 원전이 그 세고 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도 방사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원전에 사람들이 긴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방사능에 이제 누출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당신이 가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갑자기 결정되고 오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5명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5명 중에 이제 1명이 그 소방대원이셨는데 제가 그날 마침 집에서 NHK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인터뷰를 이제 가기 전에 보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근데 한 기자가 그 소방대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족하고는 연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이 아침에 출근하고 갑자기 결정을 해서 직접 이야기는 못 나누고 그냥 문자 메시지로 나 오늘 후쿠시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이제 그 기자가 그러면 그 부인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니까 그 소방대원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 핸드폰 메시지를 딱 보여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잘 다녀오세요. 아니요. 제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 되게 용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본의 빛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야 대단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역시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하고 나보다 사회,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일본인들은 그런 어떤 큰 거를 위한 희생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카미카제 특공 공격 아시죠? 대답하세요. 그래서 왜 2차 대전 때 그 젊은이 비행기 한 대로 나라가 상공모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되게 이제 미국에서 생각을 하기는 이 특공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좀 집안이 불우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 때문에 특공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런 남은 물품들 혹은 뭐 이런 거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최고 학부의 엘리트들이고 배낭 안에 든 책들은 전부 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줄줄 읽은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공격에 자발적으로 참가를 했다는 게 미국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의 논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이죠. 영웅이라는 거죠. 이 나를 위해서 뭔가 나보다 더 큰 뭔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논리. 그래서 아톰 가미카제 우주대남 야마토 이게 3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저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톰 보셨죠 옛날에? 예, 우주대남 야마토도 아시죠?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공부 안 해오셨군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 아톰의 최후 아세요? 아톰은 다들 보셨는데 아톰의 최후를 아시는 분이 드무세요. 아톰의 마지막은 그 귀여운 아톰이요.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혹성에 부딪히면 지구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지구를 구하려고 스스로 폭탄을 들고 혹성을 뛰어드는 겁니다. 자폭하러 가요. 우주전함 야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함 마지막 최후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전함 자체가 자폭하기 위해서 혹성을 뛰어드는 태양 뭐 반제니까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 카미카제, 우주전함 야마토는 그런 논리입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자폭을 해서 뭔가 큰 거를 구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굉장히 영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만일에 사회나 국가에 어떤 배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려요. 여 밑에 사진 보면은 젊은 사람 3명이 고개를 90도로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2004년에 이라크에 일본 젊은이들 3명이 아마 그런 어떤 성지순례 같은 걸 간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피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가 이제 힘을 써서 청년들을 빼왔지요. 빼왔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피납될 당시에 일본의 한 언론사가 그 비난의 초점을 그 이라크의 무장 세력이 아니라 이 청년들한테 맞춰가지고 서양 언론들이 굉장히 또 비난을 했었거든요.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일본 국민들 그 당시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99.9%가 잘못은 이 젊은 3명한테 있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99.9%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도 개인이 어떤 큰 거에 패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하위 원리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렇게 이제 90도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부모님들은 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푹 일어나시더니 옆으로 가셔서 도계자를 해요. 도계자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사과를 이제 이렇게 숙이는 그건 최고의 사과죠.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또 화의 이면에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게, 화에 반하는 게 굉장히 어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화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은 아까 말했듯이 아마예요. 엉석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논리로 한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인 개인이 어디 전쟁터에 가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사고가 적은 이유도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비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속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엉석부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 이제 이 화에 좀 잘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 있냐 그러면 무라하치부하고 이지메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라하치부라고 하면 8부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걸 10개로 쳤을 때 10개 중에 8개는 저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사회,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물대기도 같이 하고 뭐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하고 화재 났을 때, 불 났을 때 말고는 그 마을에 그 사람이 있어도 발도 안 섞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을 왕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라하시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아니고 어떤 회사나 어떤 집단이 되면 이게 이지메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 도대체 화합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거길래 이렇게 무서운 벌이 있나 궁금하시죠?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자, 고니쿠미라는 제도가 일본에는 있었습니다.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이제 아주 뭐 있었던 제도인데요. 5명이 한 조입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신 이 조를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5분이 딱 앉아 계셨어요, 여기. 그래서 모든 게 5명이 한 조예요. 그러니까 세금,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세금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5명이 한 조입니다. 그래서 요 5명이 법원장님이 영주세요. 자, 에도 시대는 카리법입니다, 그죠? 세금을 5만 원을 이제 내야 돼요. 이날까지, 자, 오늘까지 칩시다. 오늘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일을 안 하시게 생긴 분은 없으신데 여기 제일 젊어 보이니까 여기 제일 젊은 분, 요 분이 5,000원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게 45,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45,000원 내려가야 되는데요. 만원 5,000원 해서 45,000원. 더 내줄 수가 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까지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이서 일단 돈을 가지고 가는데요. 가지고 가야 돼. 설명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이가 있으셔서 야, 제가 5,000원밖에 못했어요 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으면 가서 일러줘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5,000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주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 5,000원밖에 못 가지고 가는데 지금 굉장히 그 법적인 논리로 고민하고 계신데 5명이 한 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요 5명은 그 죄가 중하면 다 죽어요. 혹은 뭐 체형 뭐 그런 게 있겠죠. 돈으로는 벌금을 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요 5명이 이 한 사람이 돈을 못 내서 요 5명이 벌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5분은 5만 원을 영주님한테 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감시 제대로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했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같이 벌을 받아요. 그럼 그 뒤에 5분 웃고 계시면 안 돼요. 거기는 그 앞에 사람이 이 사람을 감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벌 받아요. 그 뒤에 5분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벌 받아요. 그럼 이분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벌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사람 지금 굉장히 좀 죄의식을 느끼시죠? 네, 한 사람이 잘못한 걸로 이게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에 반한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잘못한 게 나 하나의 어떤 내 하나 뭐 죄가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게 마을 전체를 어떻게 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기독교 탄압이 에도 시대에 굉장히 심했습니다만 기독교 탄압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에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마을은 전부 다 같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다 보니까 화합에 반하는 사람이 나올 때 공동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지메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굉장히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일본에서는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5명으로 조를 짜서 뭘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5인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요 밑에 5명 옷 입은 애들은 파워레인즈라고 그 애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5명입니다. 일본에 또 아이돌 보시면은 5인조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5인조가 익숙한 거예요. 저 위에는 스마프라고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일본을 아주 올렸다 놨다 했던 유명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요 밑에는 지금 여전히 굉장히 인기인 아라시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역시 5인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은 좀 이제 마을이 아닌 집단에서는 이지메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뭐 이지메는 한국에도 있는데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지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에 해가 된다고 한번 찍히면은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단의 논리로는. 그래서 지금 저기 책 표지인데요. 어히라 미츠요라고 하는 이분 변호사하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 내었어요. 일본에서 이지메 당한 애들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히라 미츠요라는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기 집단이 아닌 단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지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히려 미츠요는 전학 간 학교가 다행히 괜찮았어요. 친구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나 참 좋은 학교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여학생한테 미츠요한테 말을 걸었는데요. 못 들었는지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는 대답을 못한 것도 몰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글로 들어온 애가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옆에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치요 지아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눈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자, 우선은 일본 사람들은 집단의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에 어떻게 해요? 동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집단이었잖아요. 오랫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상하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시겠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가서 그 뒤에 앉으신 분한테 제 새로 전학 온 애 이상하지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아이는 이상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왕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소하게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 아이가 답답하니까 선생님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지메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선생님도 왜 애들이 그러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네가 뭘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부모님은 직접 학교에 가고 이런 건 없어요. 일본에서는 전화로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아이가 좀 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은 학교에서 예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문제의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그러지 마라 말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왕따가 너무 계속되니까 이 아이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도 이거 애가 이지메를 당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는 사회 부적용이고 학교에서 뭔가 해가 되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뭔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에 알려지면은 엄마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뭐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 병원도 이제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견디다 못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어린애가 굉장히 당차게 이 울분을 이제 책에서 읽은 대로 내가 할복 자살을 해서 한번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복이라는 게 무사들이 억울할 때 할복 다 하고 멋있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과도, 과일 깎는 칼을 딱 사서 장소도 자기가 고릅니다. 그래서 강변에 갈대숲이 막 갈대가 막 이렇게 나 있는 강변에 딱 가서 이제 가위칼로 배를 가르죠. 근데 이게 할복이라는 게 할자가 쪼갠다는 뜻인데 찌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일본의 무사들이 할복을 하면은 안에 있는 장기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뜨뜻합니다를 보여주는 게 할복이에요. 굉장히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뜨뜻함을 주장하는 죽음 같으면 반드시 그 할복을 할 때는 가장 뭐 절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목을 치게 합니다. 이게 쿠비키리닝이라고 해서 배를 가름과 동시에 숨을 끊어놓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물론 깊이도 안 찔렀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 2번이 지나가고 그냥 이제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구해줬어요. 그래서 살았지만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호스테스가 됩니다. 그래서 16살의 나이에 이제 야쿠자의 여인이 되어요. 그래서 저렇게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등 뒤에 보면 전신 문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자기가 이제 다니는 술집에 그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이 이제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호스테스가 되어 있는 그 마담이 되어 있는 친구 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선도해서 검정고시 치게 하고 그리고 사법시험까지 치게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한 굉장히 비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일본이라는 사회는 화합을 굉장히 존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런 화합에 반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벌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화합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일본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일본에는 좀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다라고 말을 할 때 떠올리는 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위에 이제 갸루족이라고 일본에 가면 이제 깜짝 놀란 화장을 하는 여자아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야 일본 애들은 정말 남의식 안 하고 화장을 하고 다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사진은 오타쿠들 동경애가 많이 보입니다. 어른인데 저런 배낭 메고 저런 모터나 사러 다니는 사람들 야 그런 걸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취미도 지 마음대로 즐겨도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요 밑에 사진은 코스프레 하는, 그러니까 뭐 이건 한국에도 일본 가서 많이 코스프레 합니다만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야 일본은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개인주의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일본에서는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저 위에 오른쪽부터 볼게요. 바비큐는 보통 뭐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하는 건데 집에서 혼자 바비큐 할 수 있는 바비큐 그릴도 팔고 자 집에서 혼자 노래할 수 있는 카라오케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샤브샤브 좋아하시죠? 샤브샤브도 예쁜 누군가 마셔보고 샤브샤브에서 먹어야 되는데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용품도 있고 자 저기 밑에 코타츠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일본의 난방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인데 테이블 안에 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본의 가정의 모습 하면 저런 코타츠 딱 펴져 있고 그 안에 일본은 바닥 난방을 안 하니까는요 겨울 되면 가족이 전부 거기 모여 있고 거기에 밑강이 올려져 있고 밀강이 올려져 있고 이게 일본의 모습인데 요즘은 이렇게 혼자서 발 데우고 앉아 있는 코타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인용 텐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남자 혼자 가는 여행 상품 지라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행 혼자 가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이제 혼자 여행 상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창원 혼자 와 계신 분들 이런 거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일본은 혼자 살기 편한 나라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진은 뭘까요? 왼쪽의 사진. 저것도 가라오케입니다. 노래 부르고 자기가 녹화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사진은 뭘까요? 식사인데 뭘 먹어요, 혼자서? 네, 야끼니쿠, 불고기. 그래서 왜 가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나는 목살인데 상대는 삼겹살에서 곤란할 때 있죠. 일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혼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딱 먹으면 되는데 재밌는 건 지금 여기 전부 다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요. 독서실처럼. 그래서 딱 여기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두 사진은 일본의 식당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좌석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왼쪽에 저런 상품도 나와 있어요. 저건 뭘까요? DVD입니다. 뭐 하는 DVD일까요? 자, 같이 밥 먹어주는 DVD. 그러니까 혼자 살기 좋은데 혼자 밥 먹을 때 같이 외로울 때 있죠. 그래서 나 밥 딱 차리고 앉아가지고는 저 DVD를 딱 넣어요. 그러면 저기서 저런 다양한 언니들이 나옵니다. 언니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고 있을까요? 밥 먹고 있어요. 밥 먹다가 내가 보게 되면 걔도 그냥 밥 먹고 있어요. 그런 DVD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혼자 살기 편하다. 야, 완전 최적화된 나라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의 모습을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요, 그렇게 개인주의라는 거, 특히나 자립도가 혼자서 뭘 다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이타적이고 더 남을 배려하고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동정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일본어로 그 구글에서요, 혼자 사는 거를 갖다 한번 검색을 했더니 개인주의 이런 단어로 거진슈기로 검색을 했더니요, 나오는 단어가 관련 검색어 와요. 불행, 고독, 지멋대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자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14년에 그런 사회조사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친구 수가 작고 그 다음에 행복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혼자서 뭐 있다는 거, 개인주의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일이고 별로 긍정적인 기능을 안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고독하다는 고의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1년에 3월 11일 대지진 이후에 아사히 신문입니다.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요, 자기들의 모습을 고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로울 고자죠. 그래서 고족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문 기자들입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자기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립사라고 그냥 방에서 혼자 죽는 사람 수가 매년 5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 지금부터 15년 이후가 되면 일본은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게 된대요. 그래서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40%라고 하면 한 이 정도는 혼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으면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족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도 그 가족, 그러니까 1가구당 가족의 수가 2명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일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11일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족이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찾아가지 않는 사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용고 사체가. 근데 그게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뭐 젊은 사람, 분명히 가족이 있을 법한 사람인데도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몰란 거죠. 자기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죽어도 애다 줄 사람이 없는 채로 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의 인연, 특히 뭐 가족과의 인연을 다 끊고 사는 그런 무연사회더라라는 거를 이제 자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가족 대행 서비스라든지 혼자 사는 걸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하숙집이라는 걸 지자체에서 좀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에는 스스로 이제 혼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은둔형 외톨이를 생각하시는데요. 일본은 조금 예가 다릅니다. 일본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식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은둔형 외톨이 하겠습니다 하고 방에 탁 문 닫고 들어가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그래 네가 굶어주고도 들어박히는지 보자 밥을 안 줬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아버지들은 한 하루 정도 뒀다고 그 다음날 되면 뭐 문을 부수든지 해서 데리고 나오실 것 같은데 일본은 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고 밥상 딱 차려 문 앞에 갖다 놓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 일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그 히키코모리를 하고 있는 아들은 2층에 살고 엄마는 1층에 사는 일본식 주택에서 이제 그 아들이 자꾸 2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민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절대 민원이 발생해도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 10년째 히키코모리를 하고 있는데 절대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안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방문을 여니까 그 안에 모르는 여자애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몸이 폐폐 말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10년 전에 초등학교 애가 유기됐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들이 그 아이를 같이 히키코모리를 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1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기화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뒷바라지 하다가 80이 다 되고 70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70대 아버지가 히키코모리 하는 아들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이제 정말 때려 죽이는 사건들이 간혹 보도가 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한술 더 떠서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 히키코모리를 하던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멀쩡한 어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회사 안 간다 하고 아버지가 이제 히키코모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회 부적용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뭐 공동의 의견에 동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분야에 어느 날 극단적으로 피로감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회사에 속할 때 모든 걸 회사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의견에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탁 끊어지고 좀 나 안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틀어박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우리라는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관계를 만들면 우리가 맞춰야 되지만 그렇게 그걸 안 만들면은 그냥 굳이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그 회사나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포스터는 영화 포스터입니다만 그 1981년에 만들어진 가족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1980년에 일어난 금속 배트 살인 사건이 이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근데 금속 배트 살인 사건은 뭐냐면 이제 고3 아들한테 아버지가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전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금속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아버지를 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아버지들 농담이 맞아 죽을라 이게 농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요 지금 이게 식탁입니다. 근데 가족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요. 이게 1981년이에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 가정교사를 통해서만 자식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계속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대사를 반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사진의 모습은요. 실제 학교의 모습입니다.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더 심한 사진도 있는데 놀라실까봐 얌전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는데 애들은 저렇게 이제 그 펜 막 올리고 놀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선생님이 야단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는 모른 척 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피곤하지요. 부담스럽죠. 애들 야단치는 거 쟤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199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학교 붕괴라고 말하는 사건,
그리고 학급 붕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더 심각한 게요. 이제 우리 밥 먹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식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밥 한번 먹자라는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밥 한번 먹자가 인사인 나라입니다만 자 만일에 여기가 일본인데 상대가 누가 나한테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동조행동을 해야 돼. 무조건 밥 먹어야 되죠. 근데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거는 나랑 소통해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남한테 밥 한번 먹을래요? 나랑 라면 먹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일 상대가 확실하게 거절하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번 같이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혼자서 아침 먹는 초등학생이 2명에 1명이고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분홍 색깔이 지금 이제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제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서울로 가면 혼자 살잖아요.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또 창원에 단신 부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에는 80%가 아침도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런 현상은 나 혼자 먹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니까 혼자 먹어가 되지만 이 화합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혼자 먹는 거를 누가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시내에서 나 혼자 밥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젊은 애들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대학이라는 건데 한번 아침에 학교 가면은 거기서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혼자 먹는다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 나랑 친구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좀 사회 적응을 못하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밥 먹을, 남이 이제 나 혼자 먹는 거를 안 보는 장소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화장실이죠. 놀랍죠. 예. 그래서 좀 놀라셨으면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놀랍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2개의 안내 표지가 있는데요. 저기는 백화점에 실제로 제가 찍어온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손님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립니다. 화장실에는 식사하는 곳이 아닌다고 적혀 있어요. 밑에는 대학교 화장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화장실을 사용합시다 해놓고 이제 밥 먹지 말라고 꽃 붙여놨죠. 그만큼 밥 먹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왼쪽의 사진은요, 저기 대학의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하도 평소에서 밥을 먹으니까 2012년 정도부터 이제 또 뭐 각 대학에서 식당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렇게 창밖을 보고 저렇게 이제 있으면은 누가 봐도 아 쟤는 바쁘니까 저렇게 먹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평소에서 밥 먹지 말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마가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스톱.
이제 그 게스비의 그 왁스 선전입니다. 자막 잘 안 보셔서 제가 직접 자막을 만들어 넣었는데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나는 친구가 안 생긴다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볼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음료수 마시고 나 손 씻고는 계속 기분 전환하려고 이제 그 게스비 상표 이름 말해도 될까요? 게스비 왁스를 머리 바르는데 마침 애가 하나 나와서 너 그거 쓰냐? 나도 그거 쓰는데 여기 좀 많이 발렸지 않니?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내가 왁스 샀더니 친구가 생겼다는 시행입니다. 네, 이게 일본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화를 존중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화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상도 있지만 분명히 그 벌도 존재하고 그래서 화를 잘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는 사회 부적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피곤함, 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서 의외로 혼자서 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혼자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좀 고립감이라는 게 반드시 아주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바로 이제 고족들의 문화라는 거죠.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좀 부담스럽죠. 사람 여자, 사람 남자가 부담스러워요. 소식남이란 단어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여자하고 사귈 마음이 없는 젊은이가 친구로만 지냅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새로 나온 단어가 들식남입니다. 아예 여자 관심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일본의 지금 젊은이들의 한 40% 가까이가 이성교제는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20대 남성들의 2명 중에 한 명은 한 번도 여자를 사귄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비슷해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1마일족이라는 거는요. 1마일은 아마 1.6km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낯선 곳에 가면 뭔가 두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를 만들어야 되고 집단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 난 곳에 이상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지역의 취업해서 그 지역에 쭉 사는 비율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조사입니다만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 젊은이가 서울로 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람 여자, 사람 남자가 귀찮고 싫으니까 드라마나 영화에도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이보그하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그 영화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아예 이제는 사람보다는 그냥 사람 얼굴한 사람보다는 캐릭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주 좋아하시죠? 술 안 좋아서 여자분들 두분만 이해하셨는데 네, 보통 소주의 그 모델은 누구예요? 젊은 여자 연예인이죠. 저기 제 위에 사진은 니온슈, 그러니까 일본 소주의 병입니다만 술은 어른이 마시는데 상표 앞에 누가 사람 얼굴이 있어요? 아니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여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 밑에는 옆 도시락의 그런 포장지입니다. 또 역시 캐릭터예요. 이 가운데 사진은요, 범모돌이라고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발 맞추고 손 맞추고 춤추는 그 아주 군무로 유명한 그런 맛술입니다만 범모돌이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여자들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캐릭터가 춤추는 모습. 자, 심지어 나가서는 이제 요쪽은요 K-ON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걸그룹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교생이 하나씩 악기를 배워서 그런 밴드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K-ON이 부른 노래가 일본의 뮤직뱅크 같은데 10위를 차지하고 예, 그래서 뭐 10만 뷰, 유튜브에 10만 뷰를 달성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뒤에 지금 K-ON 영상이 있는데요. 충격적이어서 안 보실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가수가 노래하고 좀 가슴이 뛰고 막 이걸 CD를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일본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모습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일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 이제 올해 기사인데요. 서울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자 혼밥이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등장했습니다. 혼밥 아세요? 혼자 먹는 밥을 젊은 애들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술은요. 혼자 먹는 술. 치조는 뭔가 아세요? 취업이 아니고 취향 존중. 내 취향,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게 치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출판업계에서는
혼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책이 요즘 잘 팔린대요. 그래서 뭐 혼자 가는 뭐 유럽 여행, 혼자 배우는 숙제와처럼 혼자가 굉장히 뭐 하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요 옆에 그 사진들은요, 작년에 중앙일보가 특집으로 이제 그런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걸 이제 냈던 사진들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뭐 시리야 오늘 날씨는 어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칸막이 되어 있는 건 신촌에 있는 라면집입니다. 근데 일본이 아니에요. 저렇게 가서 조용히 이제 칸막이 친 데서 혼자 밥 먹고. 자, 그 밑에는 찻집입니다만 혼자 가면 20% 할인이 되는 찻집이라고 합니다. 네, 저 위에는 혼자 노래 부르죠. 일본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자, 여기는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그 고깃집입니다. 네, 1인분에 80g이라고 합니다. 네. 요 밑에는 이제 한국은 한술 더 떠서 혼자 치는 배드민턴 그도 나와 있대요. 그 줄이 달려있어갖고 혼자 이렇게 탕 치면 탁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외국에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1위이고 또 무연고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연합뉴스에 뜬 기사로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친구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게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결과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또 왜 이럴까요? 제가 일본이 왜 그럴까요?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는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문화적인 배경을 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고 또 혼자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좀 피곤하더라. 소통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 나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생각들이죠. 내가 사람이 귀찮다, 말하는 거 귀찮다, 혼자가 편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결국은 틀어박히고 화장실에서 밥 먹고 정말 그런 사태까지 안 생긴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일본의 예를 보니까 가족이 눈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도 뭐죠? 소통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야단치는 것 그것도 소통이고 어떤 의미로 아버지가 제 자식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시키는 것 사실은 여기에 뭐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위에 어떤 이웃에게 그런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역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학생이 한국한테는 샘플 같은 국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샘플스 보면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듯이 일본을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어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런 일본 이해와 또 한국 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만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 들었어요. 기다렸다고요. 예. 예, 질문해 주세요. 일반인들. 예, 창원대학에서는 그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군부대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특강 위주로 단체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여성이 이런 데서는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셨네요. 그러니까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일본 의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국회에서 뭐 타이벌하고 하이벌 하는데 일본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독도를 뺏자 그랬더니 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동조한다는 뜻입니까? 전부 수업을 하면. 자, 개인적인 의견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나 개인의 의견은 필요할 자유가 분명히 있죠. 하겠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런데 만일에 국가가 그런 걸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위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거 이라도 좀 그렇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간다? 아내가? 그러면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정말 다들 생각이 바르고 우리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까 보면 그 학생들 등교 거부 자살 한다 했는데 그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그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금 자살도 하고 옥상에서 떨어지고 하는 경향이 간혹 있는데 우리 그 강사님께서는 정부에다가 앞으로 선진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줄 것인가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여기 계시는 훨씬 그런 건의하실 능력이 되시는 본부장님께 이제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대단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